3월의 서울은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김영호는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22살 전남 시골에서 올라온 그에게 서울의 아침은 낯설었습니다. 손에는 합격 통지서가 든 낡은 서류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성북중학교 정문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이 새벽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이시죠?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김영호입니다. 아, 새로 오신 국어 선생님. 반갑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선배 교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향했습니다. 영호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김영호 선생님 환영합니다. 2학년 담임을 맡아주시게 됩니다. 교감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영호는 벽에 붙은 학생 작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에 대한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학년 3반 교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30명의 학생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새 담임 선생님 김영호입니다. 칠판으로 향하며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얀 분필이 검은 칠판에 김영호라는 세 글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과 평생 함께하겠구나. 그것은 예감이자 다짐이었습니다. 첫 수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수업이 어려워요. 뒷줄에 앉은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래? 어떤 부분이 어렵지? 영호는 학생 앞으로 다가가 눈높이를 맞춰 앉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영호는 학생들과 부딪히며 성장했습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아이들을 이끌었습니다. 5년 후 교무부장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 다른 학교로 정근했습니다. 20년 후에는 교감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흐른 뒤 교장이 되었습니다. 세월 속에서 영호가 만난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가르친 제자들, 함께 일한 동료들, 아이들을 믿고 맡긴 학부모들, 각각의 만남이 그의 삶의 하나의 이야기를 새겨 놓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교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영호는 문득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분필을 잡았던 22살 청년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정말 긴 여행이었네. 벽시계가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2월입니다. 그리고 그 2월이 지나면 영호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 학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월 말 은퇴식 날이었습니다. 강당에는 제자들과 동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41년간의 교직 생활을 담은 슬라이드가 무대 위로 흘러갔습니다. 젊은 시절 칠판 앞에서 열광하던 모습, 아이들과 뛰어놀던 장면들이 지나갔습니다. 김영호 교장 선생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영호는 천천히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었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영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일은 뭘 하지? 다음 날 아침 7시 습관적으로 일어난 영호는 정장을 입으려다 멈췄습니다.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아내 순영이 상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뭘 하실 거예요? 글쎄, 산책이나 할까? 집 뒤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는 상쾌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공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 김 교장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산책로에서 동네 할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네, 이제 은퇴해서 시간이 많아졌네요. 그러시겠구나. 이제 편히 쉬시겠어요. 편히 쉰다. 그 말이 위로보다는 허전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일상의 패턴이 잡혔습니다. 아침 산책, 신문 읽기, 텔레비전 시청. 하지만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여보 동창회라도 나가보세요. 순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일주일 후 교사 동료들과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영호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속 편하겠네. 그래, 우리도 곧 따라갈 차례지. 동료들의 말은 따뜻했지만 영호는 자신이 이미 끝난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요즘 뭐 하며 지내? 별다른 건 없고 그냥 쉬고 있어. 영호의 대답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중학교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교하는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저 아이들을 가르치던 때가 그립구나. 영호는 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저 지나가는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졸업식 사진들, 동료들과의 회식 사진들이 페이지마다 가득했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을까? 영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인 걸까? 41년간 자신을 지탱해온 정체성이 사라진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교사에서 교감, 교장으로 이어진 긴 여정이 이제 완전히 끝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주말에 찾아온 딸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하지만 영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 길이 있을 거예요. 미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 가로등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경험을 누군가와 나눌 수는 없을까?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방법은 없을까? 영호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갈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호의 일상은 더욱 무료해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자리에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공허감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길에서 옛 제자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20년 전 제자였던 성민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성민아, 이게 얼마만이니?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응, 은퇴해서 그냥 쉬고 있어. 성민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 말에 영호의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다는 증거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주 아내의 권유로 동네 바둑 모임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운 분이시네요. 김영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 유명한 교장 선생님. 소문 많이 들었어요. 바둑판 앞에 앉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흑돌과 백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겨웠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 한 어르신이 투덜거렸습니다. 그래도 교육을 잘 받으면 달라질 거예요.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아이들은 본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잘 이끌어주면 되지요. 그날 이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바둑 모임에 나갔습니다.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공허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김 교장님, 우리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박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호는 곧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옆집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숨이 가빴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고맙네. 젊은 선생님. 그날부터 영호는 매일 옆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병원에 모셔가기도 하고 약을 타다 주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박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동네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어르신들의 고민을 들어드렸습니다. 영호는 작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불안이 커졌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개인적인 선의에만 의존하는 거야. 영호는 서재에서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이사하면? 그러면 이 모든 관계는 어떻게 될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이 없다는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영호는 순영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는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을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영호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오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순영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영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 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 41년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려면 혼자가 아닌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영호의 마음속에서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작은 위로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손주 지훈이가 놀러 왔습니다. 12살 지훈이는 언제나처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누군가가 요리를 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그게 뭐니? 유튜브요. 할아버지는 몰라요?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세계는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보세요. 지훈이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이 아저씨가 요리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댓글로 고마워한다고 해요. 영상 속의 중년 남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하네. 이런 걸로도 사람들이 고마워하는구나. 네, 할아버지도 해보세요. 나는 잘 모르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선생님이셨잖아요. 지훈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영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주 내내 영호는 지훈이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바둑 모임에서도 마음이 딴 곳에 있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손주가 유튜브를 해보라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오, 요즘 젊은 것들 하는 그거 말씀이시죠? 저도 손자한테 들었는데 나이 든 분들도 많이 한다던데요. 정말요? 그럼요. 한번 해보시죠. 다음 주말 영호는 용기를 내어 지훈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훈아, 그거 정말 해볼까? 와, 진짜요? 할아버지 최고. 지훈이는 기뻐하며 달려왔습니다. 옆집에 사는 대학생 민수도 함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영상 편집을 조금 할 줄 알아요. 고맙다, 민수야. 영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먼저 제목을 정해봐요. 지훈이가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영호 선생의 인생 수업이면 어떨까요? 인생 수업이라. 영호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41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깨달은 것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영상은 뭘 하면 좋을까? 할아버지가 가장 하고 싶은 말씀부터 해보세요. 영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잃지 말라고 하고 싶구나. 좋아요. 그걸로 해요. 카메라 앞에 선 영호는 떨렸습니다. 마치 첫 수업을 하던 날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년간 교사로 살아온 김영호입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오늘은 젊은 친구들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교단에서 만난 수많은 아이들, 그들과 함께 나눈 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꿈은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새로운 꿈을 꾸고 있거든요. 촬영이 끝나고 민수가 편집을 도와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겨우 10몇 개였습니다. 할아버지, 처음엔 다 이래요. 기다려보세요. 지훈이가 위로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댓글이 하나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힘이 납니다. 저도 교사인데 많이 배웠어요. 할아버지 같은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영호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되는구나. 두 번째 영상을 준비할 때는 한결 자연스러웠습니다. 학생들과의 추억, 교육에 대한 철학, 삶의 지혜들을 차근차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민수가 신나게 알려주었습니다. 1000명이나? 영호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댓글창에는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힘든 시기를 버텨냈어요. 교사를 꿈꾸는 대학생인데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요. 영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댓글들에 하나씩 정성스럽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서 배우고 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영상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젊은 교사들, 학생들, 학부모들이 영호를 만나러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교사로서 방향을 잃었을 때 선생님 영상을 봤어요. 한 젊은 교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고마운 건 나야. 내 경험이 아직도 쓸모가 있다는 걸 알려줘서. 영호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호는 순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틀렸나 봐요. 뭘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순영은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여전히 사회에 쓰일 수 있다니.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영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정해진 시간에 올라가는 영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영상 언제 올려요? 지훈이가 재촉했습니다. 조급해하면 안 돼. 좋은 이야기는 천천히 읽어야 한다. 영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영호에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교장님, 우리 마을 아이들을 위해 작은 공부방을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학원은 멀고 집에서는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고. 영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죠. 일주일 후 마을 회관 한쪽 방에 작은 공부방이 마련되었습니다. 책상 6개와 작은 칠판 하나. 40년 전 처음 교실에 들어섰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첫날 초등학생 5명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인사가 밝았습니다. 그래, 안녕. 우리 함께 공부해보자. 영호는 아이들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설렘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뭘 공부하고 싶니? 수학이 어려워요. 그럼 차근차근 해보자. 칠판에 분필을 대는 순간 41년 전 그 떨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영호의 설명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한 아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해낼 수 있는 거야. 영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 달 후 공부방을 찾는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중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진로 상담도 해주세요. 한 중학생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와. 영호는 아이들과 1대1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 고민 상담, 때로는 그냥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선생님이 되셨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영호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게 좋았거든. 너희들이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뻐. 지금도 선생님이시네요. 그런가? 하하. 어느 저녁 영상 촬영을 마친 후 영호는 민수와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내가 다시 살게 됐어. 할아버지가 워낙 멋있으시니까요. 지훈이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정말이야. 너희들이 없었다면 나는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을 거야. 영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저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세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배우는 거네. 그날 밤 영호는 순영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요즘 참 행복해요. 보기 좋아요. 예전보다 훨씬 생기가 넘쳐요.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새로운 출발선이었네요.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의 가로등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알겠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경험은 나눌 때 비로소 살아나는 것 같아요. 몇 주 후 영호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지훈이가 뛰어오며 스마트폰을 들이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영상이 뉴스에 나왔어요. 화면에는 은퇴 교사의 따뜻한 도전, 유튜브로 세대를 잇따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였습니다. 며칠 후 다른 지역에서 온 편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희 동네에서도 해보고 싶습니다. 은퇴한 교사 모임에서 선생님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방송 출연 요청을 드립니다. 영호는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내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물결이 될 줄이야. 하지만 영호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주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을 만났고 영상을 찍었고 이웃들과 바둑을 두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공부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던 영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감정의 변화를 돌이켜보니 공허함에서 시작해서 답답함을 거쳐 도전을 선택했고 지금은 충만함에 이르렀습니다. 할아버지, 뭘 그렇게 보세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 저희도요. 아이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영상을 위해 카메라 앞에 앉은 영호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호 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괴로웠죠.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가치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교류하면서 배우고 가르치고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영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제게 용기를 준 손주 지훈이, 도움을 준 민수, 그리고 영상을 보고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성장해 나가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경험은 나눌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촬영이 끝나고 영호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마을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내일 또 아이들이 찾아올 것이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김영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은 관계와 나눔,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의 선순환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그의 새로운 인생 2막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